서울의 명망 높은 5성급 호텔 더 브리온 서울. 높이 솟은 유리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는 이곳은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최고급 호텔입니다. 로비에 들어서면 천장에서 내려오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발하고 대리석 바닥은 누가 밟아도 소리 하나 나지 않죠. 이곳에 최근 입사한 중견 직원 윤태섭은 매일 아침 이 화려한 로비를 걸으며 은근한 우월감을 느낍니다. 37의 나이에 이전에 소규모 관광 호텔에서 전직해온 그는 자신이 이제 명품 손님들이 출입하는 고급 호텔의 카운터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여긴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지. 태섭은 종종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손님들의 옷차림, 가방, 시계 같은 것들을 훑어봅니다. 로비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 레스토랑만 이용하러 온 손님들, 두리번거리는 시골 손님들을 볼 때면 그는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곤 했어요. 또 왔네. 사진 한 장 찍으려고 호텔 들어온 사람들. 태섭은 동료 직원에게 속삭이듯 말했죠. 우리가 관광 명소는 아닌데. 태섭의 눈에는 항상 두 종류의 사람만 있었습니다. 진짜 호텔에 머물 수 있는 사람과 그저 구경만 하는 사람. 그는 겉모습과 분위기로 손님을 판단하고 누가 VIP인지 누가 그저 그런 사람인지 구분하려 들었습니다. 그에게 고급 호텔 직원이라는 정체성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일종의 특권처럼 느껴졌어요. 태섭 씨, 오늘 저녁 특별한 고객 몇 분 오신대요. 모두 세심하게 응대해 주세요. 지배인의 말에 태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고급 호텔에서 일한 지 석 달, 태섭은 이제 자신이 이곳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 직장에서 그는 특별한 사람들만 상대하는 특별한 직원이 된 것 같았죠. 늦은 밤 11시경. 호텔 로비는 한적했고 프론트에는 태섭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그는 고급스러운 대리석 카운터에 기대어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회전문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었습니다. 낡은 배낭을 맨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천천히 로비로 들어섰어요. 먼지가 묻은 듯한 갈색 점퍼에 오래된 청바지, 그리고 어깨에 걸친 배낭은 여러 번 수선한 흔적이 역력했죠. 노인은 조금 지친 걸음으로 프론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예약은 못했지만 혹시 방 하나 있을까요? 예전에 자주 이곳에서 머물렀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또렷했습니다. 태섭은 곁눈질로 노인을 훑어봤어요. 날카로워진 시선으로 낡은 점퍼, 먼지 묻은 배낭, 피곤한 얼굴을 차례로 살펴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태섭은 비웃듯 중얼거리며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사실 예약 없이도 방은 충분했지만 그는 마치 확인이라도 하는 척했죠. 이 호텔은 예약 없이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태섭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숙객인 척하고 거짓말하는 분들 저희가 아주 많이 겪거든요. 노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주름진 이마에 걱정의 흔적이 더해졌습니다. 내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하지만 태섭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실례지만 여기 분위기 좀 보세요. 어르신은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으세요. 나가주시죠. 노인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말없이 돌아서서 회전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태섭은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거렁뱅이들이 기어들어와. 노인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묘한 기분이 남았지만 태섭은 이내
그 감정을 지워버렸어요. 고급 호텔을 지키는 일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밤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고 태섭은 그 일을 곧 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섭이 출근하자마자 핸드폰에 호텔 비상 연락망 알림이 울렸습니다. 전 직원 긴급회의, 오전 9시, 2층 회의실. 이렇게 긴급하게 모이는 경우는 드물었기에 태섭은 의아한 기분으로 회의실로 향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지배부 직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총지배인은 평소보다 엄숙한 얼굴로 문서를 넘겨보고 있었어요. 태섭이 자리에 앉자마자 총지배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한기찬 작가님이 호텔에 오셨는데 프론트에서 거절당하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이름을 듣자마자 직원들 사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지나간 자리, 겨울의 목소리. 국내 문학계를 대표하는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낸 한국 문단의 거장이자 이 호텔의 오랜 단골, VIP 중에 VIP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태섭은 그 이름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이 바짝 말라 물 한 모금 마시려 했지만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어젯밤 그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바로 한기찬 작가였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누가 이런 실수를. 총지배인의 시선이 직원들을 훑었어요. 그때 베테랑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11시 근무자는 윤태섭 씨와 박민준 씨였을 겁니다. 모든 시선이 태섭에게 쏟아졌습니다. 태섭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고 총지배인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한기찬 작가님은 매번 미리 예약을 안 하시고도 언제든지 오셔서 며칠씩 묵고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호텔 창업주와도 막역한 사이였고요. 베테랑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그분은 일부러 평범한 차림을 고수하세요. 겉모습으로 판단받는 걸 싫어하시거든요. 작가님은 종종 여행 중에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설의 영감을 얻으신다고 했어요. 태섭은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던 고급 호텔 직원의 자격이 얼마나 비좁은 시선 위에 서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어제 내뱉은 말들이 하나씩 떠올라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지금 작가님은 어디 계십니까? 태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인근 여관에 머무르고 계시답니다. 호텔에서 공식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군요. 태섭의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총지배인은 태섭을 따로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섭 씨, 지금 당장 한기찬 작가님께 찾아가서 정중히 사과드려야겠습니다. 나도 함께 가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 호텔 역사상 최악의 실수 중 하나군요. 태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무례함과 편견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점점 더 깊이 실감하고 있었어요. 베테랑 직원이 다가와 태섭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한기찬 작가님에 대해 더 알려드릴게요. 작가님은 이 호텔에서 첫 장편 소설을 완성하셨답니다. 그 이후로 거의 30년 동안 새 작품을 쓰실 때마다 이곳을 찾으셨죠. 심지어 우리 호텔을 배경으로 한 단편 소설도 여러 편 발표하셨어요. 태섭은 점점 더 깊은 자괴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왜 자신이 그런 식으로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음속에서는 변명의 말들이 떠올랐지만 모두 공허하게 느껴졌죠.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재단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고급 호텔에 입사한 후 더욱 심해진 그의 태도는 사실 깊은 자기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총지배인과 태섭은 한기찬 작가가 묵고 있다는 인근 여관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더 불이온 서울과는
천지 차이인 소박한 여관이었습니다. 프론트 직원에게 한기찬 작가의 방을 물은 후 그들은 3층으로 올라갔죠. 태섭의 심장은 방문을 두드릴 때마다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어젯밤 그 노인이 나타났어요. 가까이서 보니 그의 주름진 그러나 품이 있는 얼굴에는 깊은 지혜가 묻어 있었습니다. 낡은 배낭은 방 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아, 호텔에서 오셨군요. 작가의 목소리는 어젯밤처럼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총지배인이 깊이 고개를 숙였고 태섭도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작가님, 저희 호텔에서 큰 신뢰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태섭은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가님. 제가 정말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제 시야가 좁았고 정말 죄송합니다. 한기찬 작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가 사람 같지 않아 보였겠지. 하지만 말이야. 사람은 외투값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네. 작가의 말은 태섭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작가님,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했던 행동은 태섭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한기찬 작가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태섭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죠. 세상엔 옷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이 많지. 처음 겪는 일도 아니야. 작가는 방 안으로 두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들어오시게. 차라도 한잔할까? 방 안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어요. 한기찬 작가는 낡은 배낭 옆에 앉아 그것을 가리켰습니다. 이 배낭은 내 첫 소설이 출간됐을 때 샀던 거야. 30년이 넘었지. 세계 곳곳을 함께 다녔고 수많은 이야기를 담아왔어. 나에겐 어떤 명품 가방보다 소중한 물건이지. 태섭은 처음으로 그 배낭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낡고 허름해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역사를 생각하니 갑자기 그 가치가 달리 보였어요. 총지배인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작가님, 호텔에서 공식 사과와 함께 평생 무료 숙박 혜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전 직원 대상 진심과 존중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한기찬 작가는 웃음을 지었어요. 무료 숙박은 사양하겠네. 내가 호텔에 묵는 건 돈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느끼는 특별한 분위기 때문이네. 하지만 교육 프로그램은 좋은 생각인 것 같군. 태섭은 고개를 들어 작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가님, 제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한기찬 작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용서? 그보다는 배움이 필요한 것 같구먼. 자네가 어제 했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자네 자신을 가두는 일이기도 하지. 태섭의 눈에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가의 말은 그의 내면 깊숙한 곳을 건드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자신을 제한하고 있었는지 처음으로 깨달았죠. 작가님, 다시 호텔로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총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기찬 작가는 잠시 침묵했다가 미소 지었어요. 글쎄, 며칠 후에 생각해보겠네. 지금은 이 조용한 여관에서 글을 마무리하고 싶구먼. 회의 후 태섭은 일시적 근신 조치를 받고 프론트가 아닌 고객응대 보조 역할로 재배치되었습니다. 태섭은 후회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며 자신의 행동을 깊이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응대 보조 역할로 재배치된 그는 이제 로비에서 손님들의 짐을 날라주고 간단한 안내를 담당했어요. 처음에는 프론트에서 물러난 것이 굴욕처럼 느껴졌지만 점차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태섭은 로비에 들어선 노부부에게 다가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소박한 차림의 그들은 숙박객이 아니라 단지 레스토랑을 이용하러 온 손님이었죠. 아, 고마워요. 2층 레스토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겠어요? 노부인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제가 직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태섭은 두 분을 모시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전에는 이런 손님들을 그저 그런 사람들로 분류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노부부는 자신들의 결혼 50주년을 기념하러 왔다고 했어요. 우리 첫 데이트가 이 호텔 근처 공원이었거든. 그때는 이런 고급 호텔에 들어갈 엄두도 못 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노부인의 말에 태섭은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태섭은 조용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법을 배워갔어요. 호텔을 찾는 모든 손님들이 자신만의 이야기와 사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은 사업가부터 소박한 차림의 가족여행객까지 모두가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죠. 어느 날 태섭은 로비에서 허름한 차림의 젊은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전에 자신이었다면 분명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을 사람이었죠. 하지만 태섭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남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여기서 인터뷰가 있어서 왔는데요. 호텔 마케팅 부서에. 태섭은 친절하게 마케팅 부서 위치를 안내해주며 응원의 말도 건넸어요. 면접 잘 보시길 바랍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태섭은 우연히 그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로비를 나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면접에 합격한 모양이었어요. 태섭은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만약 예전의 자신이었다면 그 젊은이에게 제대로 된 기회조차 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 달이 지나는 동안 태섭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사람들의 겉모습에 머물지 않았고 그들의 이야기와 마음에 닿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평범한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태섭은 여느 때와 같이 로비에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그때 회전문이 돌아가며 익숙한 모습이 들어섰습니다. 낡은 배낭을 맨 한기찬 작가였어요. 이번에도 예약은 하지 않았지만 이젠 모든 직원이 그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태섭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 달 동안 그는 작가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해왔습니다. 작가가 프론트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태섭은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나섰어요. 어서 오십시오, 작가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섭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기찬 작가는 태섭을 알아보고 잠시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았어요. 아, 자네군. 태섭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가님,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모실게요. 그는 자신의 손으로 문을 열고 작가의 배낭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허름한 가방으로만 보였던 그 배낭이 이제는 값진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소중한 물건으로 느껴졌어요. 태섭은 작가를 호텔 최고층 스위트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들은 잠시 침묵했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작가님,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태섭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하게 사람들을 바라봤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제 자신을 제한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기찬 작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깨달음이란 건 늘 그렇게 오는 법이지. 때로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스위트룸에 도착한 후 태섭은 룸키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작가님께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를 불러주세요. 제 직통번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명함을 내밀었어요. 작가는 명함을 받아들며 태섭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이제야 진짜 호텔 직원이 된 것 같구먼. 태섭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추구해왔던 고급 호텔 직원의 의미가 화려한 유니폼이나 특권이 아니라 진정한 서비스, 정신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 작가님. 태섭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태섭은 이후로도 호텔에서 근무하며 겉모습이나 직업이 아닌 사람 그 자체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배인은 태섭의 변화를 눈여겨보았고 2달 후 그를 다시 프론트로 복귀시켰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태섭은 더 이상 그 자리를 특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까? 아침마다 태섭은 기대감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손님들은 단순히 고급스러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지 않았죠. 모든 사람이 고유한 이야기를 가진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한기찬 작가는 일주일간 호텔에 머물다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태섭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작가는 떠나기 전 태섭에게 자신의 신간 소설 한 권을 선물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진정한 가치는 항상 표면 아래에 있다. 마이너스 한기찬. 태섭은 그 책을 소중히 간직했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호텔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표면 아래에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 노력했어요. 어느 날 막 체크인을 마친 외국인 중년 고객이 로비에서 길을 잃은 듯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태섭은 즉시 다가가 영어로 정중하게 안내했어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어디로 가시려는지 알려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중년 남성은 고마워하며 태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유명한 외국 기업 CEO였지만 태섭에게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태섭은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안내했습니다. 윤태섭 씨, 요즘 많이 달라졌네요. 베테랑 직원인 김 과장이 어느 날 태섭에게 말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좀 거만해 보였는데 지금은 진심으로 손님들을 대하는 것 같아요. 태섭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배움이 늦었지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호텔의 진짜 VIP는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우받아 마땅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요. 더 불이온 서울의 로비는 여전히 화려했고 샹들리에는 변함없이 빛났습니다. 그러나 태섭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그는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닌 그들의 이야기와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고급의 의미였습니다. 태섭은 매일 아침 호텔 제복을 입기 전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오늘도 사람을 만나러 간다. 그의 미소는 이제 진심이었고 그 진심은 모든 손님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가끔 로비의 한쪽에 낡은 배낭을 맨 노인이 서 있는 것을 볼 때면 태섭은 반갑게 인사하며 생각했습니다. 겉모습은 속일 수 있어도 진심은 속일 수 없다.